여기는 부산역입니다. 제가 보는 방향은 서면 쪽입니다. 저 앞에 있는 산이 황령산이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은 항구가 나옵니다. 국제 여객선 터미널이 보이고, 저기 페리, 간푸 페리니까 시모노세키 가는 페리선이 저기 지금 정박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시모노세키까지 한 6시간쯤 걸립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저 마주 보이는 산 건너편이 5, 6도입니다. 이게 활처럼 당겨진 이 다리는 북항대교라 불리는데, 저 수면에서의 높이가 약 70m 됩니다.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저 다리를 따라서 가면은 영도와 연결됩니다. 저게 영도입니다. 고갈산이라고 불리는 약 300m쯤 되는 산이죠. 영도의 인구가 한 20만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역 청사입니다. 부산역 청사. 원래 이 정면이 북항이었습니다. 부산항의 본 항만 시설이 여기 있었는데, 이제 다른 데 항만 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신항, 가덕도 쪽에 신항 이쪽으로 많이 옮기고, 여기서는 지금 북항 재개발 공사를 앞으로 해서 여기에 뭐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산항은 여기가 출발점이었습니다. 1876년에 개항이 되면서 일본이 개항을 압박해서 부산항이 개항이 되었으니까 이제야 130년의 근대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바라보이는 이 컨테이너선이라든지 항만은 뭐 별게 아닌 것 같지만은, 저 감천 신항 쪽으로 주된 항만 시설을 옮겨서 컨테이너 물량으로 세계에서 5번째 되는 항구입니다. 부산항은. 제가 여행을 좀 해보니까 부산항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항은 매우 다양합니다. 경치가. 우선 항만이 세계에서 5번째로 크고, 여기는 해운대도 있고, 저 끝에 보면은 저걸 아치섬이라고 불립니다만은 조금 넓혀 보겠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저 섬은 아치섬이라 불리기도 하고, 아침 조자를 써서 조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해양대학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도 뒤편에 유명한 태종대라는 기암 절벽이, 해안 절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다리를 따라서 가면은 남항대교 뭐 이렇게 넘어서 가면은 또 낙동강이 나옵니다. 낙동강. 그리고 부산에는 또 산이 많습니다. 금정산이라는 아주 좋은 산이 있고요. 이 세번 브릿지라고 그래가지고 7개의 다리로 부산 외곽을 한 바퀴 돌 수가 있습니다. 광안대교, 북항대교, 남항대교, 거가대교를 통하면은 거제도까지 여기서 30분 남짓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 시장이 열심히 이 부산을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역동적인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자연경치, 산, 강, 기암 절벽, 거대한 도시, 강만이 어울려져 가지고 아마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항구라고 생각합니다. 시드니, 나폴리, 리오데자네이로,
뭐 밴쿠버가 아름답고 하지만은 이 부산처럼 크고 다이나믹하고 자연 경관이 다양한 곳을 저는 발견하지 못해서 감히 부산항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카메라로 그 아름다운 것을 다 보여주지 못해서 실감이 가지 않을 겁니다. 이건 아마 비행기로 내려다 보면서 찍으면 아마 실감이 갈 것입니다. 인구도 약 400만, 그리고 부산은 지리적 조건에서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6.25 때 피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또 일본과 가깝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방적인 도시입니다. 인구 분포도 그렇고 여기 호남 지방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고 가장 개방적이고 가장 국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 사람들도 성격이 아주 화끈하고 행동적이고 개방적이고 이 독특한 부산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서울에서 먼 관계로 서울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역사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6.25 때 부산교도보가 버텨내므로서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북진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때 부산교도보란 말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개발연대에는 부산항이 수출 물동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금도 수출 물동량의 한 40%가 여기에서 나간다고 합니다. 신발 공장, 가발, 부산이 산업화의 전초기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또 1960년에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마산 시위가 부산을 거쳐서 서울로 올라가서 4.19 혁명의 중요한 연결점이 되었고요. 부마 사태가 1979년 여기서 일어나서 그게 12.6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18일 부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한때 계엄령까지 생각했지만은 그걸 포기하고 6.29 선언으로 가는 거죠. 이 부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제일 잘한다는 평을 받습니다. 지역 감정에 몰려가지고 몰표를 주는 경향이 좀 약하고 균형을 잡고, 무엇보다도 부산 사람들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1985년 2.12 총선입니다. 여기서 당시 민정당 한 구에서 2명 뽑을 때인데 민정당 후보가 여기서 3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의 대세를 이룬 곳이 바로 여기다. 여기 이른바 민주투사라고 하는 대통령이 여기서 3사람 배출되었습니다.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그러나 이 3사람 다 문제가 많고 논란이 많은 사람들이죠. 거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전직 대통령 2사람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기다리고 있고, 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여기서 부산 사람들이 배출했는데 부산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사람들은 선거를 잘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개방적이고 행동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고 균형감이 있고 정의감이 있다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부산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먼 데서 여객선이 또 하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유명한 다리라고 하면은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생각하는데, 금문교보다는 길이가 한 3분의 1 정도지만은 이 시위를 당기기 직전에 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힘이 팽팽합니다. 저 북한대교의 이 다리에 걸린 저 위로 한번 드라이브를 하면 참 좋습니다. 특히 밤에 해운대에서 택시를 타고 광안대교를 지나면서
이쪽으로 오는 이 드라이브 코스는 야경이 기가 막힙니다. 달리면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오른쪽이 부산시가 지고 산이 많습니다. 산의 야경이 아주 끝내줍니다. 일본에서 흔히 3대 야경이라고 하면은 나가사키, 홋카이도의 하코다테, 그리고 고베 야경을 꼽는데 부산의 이 야경보다는 못합니다. 부산 야경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은 삼복도로가 있어가지고 이 산 쪽에 사람이 많이 삽니다. 이 삼복도로가 요새 또 명물이 돼가지고 그것을 관광지로 또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항구를 내려다보는 언덕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축복입니다. 원래 부자들이 그 동네에 사는데 한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삼복도로에 살았습니다만 앞으로 그 운명이 바뀔 겁니다. 이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현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곳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한국의 하나의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배가 먼 데서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저 코스로 아마 많은 무역선뿐만 아니라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유엔군을 싣고 미군을 싣고 군함들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때 군인들이 2번 놀랐다고 합니다. 들어올 때 정면으로 보이는 삼복도로의 야경, 전등불 켠 걸 보고 야, 여기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벽에 보면은 아침에 동이 터서 바라보면은 완전히 학고방, 종이로 만든, 양철로 만든 집, 빈민구 같은 집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2번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옛날 이야기고 지금 대한민국을 양극화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어느 도시에 가도 빈민굴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 나라에서 빈민굴이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재벌 배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십만 평을 저택으로 만들고 거기에 비행장 닦아놓고 말 타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는 그런 재벌도 없습니다. 왕궁 같은 재벌 집도 없고 빈민굴도 없으니까 한국은 양극화가 아닙니다. 평등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큐바보다도 더 평등도, 소득의 평등 배분이 공평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산이 한국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도에서 내려온 사람, 특히 월남민들이 여기서 만나고 외국인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부산이 한국 민주주의의 하나의 희망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했으니까 부산 사람들이 책임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실족하지 않도록, 실정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견제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출생은 경북 청송이지만은 부산에서 학교 다니고 신문사를 여기서 시작했으므로 저도 부산 사람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부산, 북항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